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10월 중순이 됐는데요. 가을이 하루씩 갈수록 이제 무르익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뭐 무거운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증권업에 있을 때 그 작전에 관여했던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뒷담화 형식으로. 오늘 하루에는 다 못하고 한 20분 정도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증권업에 입문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이 D증권사였는데, 처음에는 뭐 거기를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 없었어요. 4학년 2학기 때. 근데 제가 동방증권하고 그 당시 동방증권하고 태평양증권을 1차 서류 대고 2차 시험에도 합격하고 3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오기가 나더라고요. 오기가 나가지고 이제 D증권사에 이제 서류를 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 1차 필기시험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입문을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오기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이 가고 싶은 그 회사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5, 6곳이 증권회사였어요. 그 정도로 증권회사 인기가 좋았어요. 처음에 가니까 첫 월급이 67만원인가 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탁 업무를 봤는데, 계좌 개설하는 곳, 용어도 낯설고 뭐 전부 다 낯설죠. 시스템 자체가. 저 이제 아침 일찍 신입사원이니까 출근하면 전광판 켜고 여기저기 좀 정리하고 전날 주식 조금 보고 그래프 보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증권회사가 25개가 있었어요. 25개 증권사에 증권 관련된 기관이 뭐 증권업협회, 투자자문회사, 그 다음에 증권 대체결제, 그 주식, 증권을 이렇게 교환해 주는 곳이죠. 예탁을 하죠. 그다음 증권 예탁원,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각 증권회사의 지점. 뭐 그렇게 해서 증권업 인구가 한 2만 5천 정도 됐어요.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50, 7, 60 그 사이죠. 88년이니까. 그때 이제 삼저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호황일 때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래서 주식시장이 트로이카라고 있었어요. 금융, 무역, 건설. 이 트로이카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증권시장을 대세장으로 이끌었죠. 건설, 무역, 금융. 저달러니까 수출하면 좋죠.
그 우리나라 환율은 높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호황이 되니까 맞물려서 이렇게 증권이 올라갔던 시기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입사할 때 한 700선인데 주식 투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도 처음에 가입할 때 카드를 지급했어요. 근데 돈을 입금할 때 수기로 통장을 만들어서 수기로 얼마 입금 이렇게 하던 당시에요. 그러니 참 옛날이죠, 옛날. 장부를 통장을 수기로 한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줄 서죠, 줄 서. 그 당시는 이제 막 오르니까 증권 하려고 사람들이 하루에 신규 투자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신규 개설. 그리고 그 당시에 호황이 되다 보니까 IPO. 증권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그때 1부, 2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인데 1부나 2부에 상장하려고 하는 주식들이 회사들이 IPO 하려고 청약을 그때 이제 많이 했어요. 예, 청약 통장도 많이 이제 만드시고, 그때 한번 붐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전환기의 증권 시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중요한 곳이 투자 신탁. 나는 투자를 잘 모르니까 대신 투자해 주세요. 돈을 맡기는 거죠. 한국 투자 신탁, 대학 투자 신탁. 그런 곳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펀드죠. 펀드 가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 금융이 있었어요. 나는 주식을 잘 아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 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형태. 그렇게 단자회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종합금융회사, 종금. 이렇게 있었는데, IMF 때 뭐, 종금사, 단자사, 다 날아갔잖아요. 예.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개방하고 선진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확 겪었죠. IMF 때. 그러고 나서 동서증권도 없어지고 고려증권도 부도나고 그렇게 사라졌어요. 많이. 지금 삼성증권이 그 당시 건설증권이라고 있었어요. 건설증권이 삼성증권으로 된 거죠. 인수를 해서. 지금의 성경증권은 태평양증권, 동방증권, 그리고 성경증권으로 됐나? 그러고 SK증권이 된 거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부국증권 지금 살아있을 거고, 유화증권도 있나? 아무튼 대신 대우, 그런 증권, 현대, 그런 데는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증권시장이 많이 이제 변했는데, 그때는 트로이카라고 해서 한 건설업이 상종가를 치면 건설업이 그냥 다 상종가 쳤어요. 무역회사가 그때는 이제 종합상사였죠. 뭐 대우종합상사, 현대종합상사 해서 상한가 치면 무역주는 다 상한가. 고속도로가 났어요, 전광판에. 금융회사가 상종가 치면 은행, 증권 뭐 이런 데가 다 그냥 고속도로처럼 상한가가 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한가 폭이 이렇게 이제 제한돼 있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뭐 500원에서 750원 사이. 50,000원 넘으면 2,000원이 상하종가. 이렇게 구분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증권회사 주식이 5만원이 막 넘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증권회사 주식 10,000주 있으면, 하루에 상한가 치면 2,000원 아니에요? 그럼 2,000,000원이죠? 그 당시 각그랜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랜저 하나씩 번다고 했어요. 증권회사주가 상한가 한 번 치면 하루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기 고객이 생기잖아요. 오셔서 남녀노소 직업도 다양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뭐가 사면 좋으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요. 하는데 정말 박사님부터 밭에서 농사 졌던 분들까지 주부 뭐 이렇게 회사원들 많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 이제 좀 생활을 좀 한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익도 나고, 그 당시는 이렇게 손해를 덜 봤어요. 1991년 4월 1일 날 1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 1년 2년 정도는 오르는 장세였으니까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조금씩 이익이 났던 시절이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돈을 좀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돈 10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면 100만원 주고 막 이랬어요. 그때 월급이 67만원 이랬는데 100만원 주고 일하니까 이게 돈 개념이 이제 무뎌지는 거죠. 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간땡이가 이제 부는 거죠. 월급날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자기 매매는 그 당시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저 들어가서. 근데 그리고 자기 매매를 회사에서 1번으로 하지 말라. 걸리면 무조건 퇴사. 그랬기 때문에 자기 매매는 안 했는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걸 먼저 배운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인생 쓰는 것부터 배웠어요. 이 저축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학교 때 모범생이 저 스스로도 이렇게 변해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 돈 100만원, 그 다음에 큰 돈이죠. 월급 뭐 2달치? 뭐 이렇게 좀 막 손실을 보고 없어져도 아이 뭐 다음에 복구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인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중독이 되고, 내가 증권시장을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증권시장이 이렇게 휩쓸리는, 원오브 댐이 되니까 생활도 무너지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람 사이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9시면은 8시 55분부터 9시까지 5분 동안 동시호가. 그 다음에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이제 오후장인데, 3시 15분부터 3시 20분까지 5분 동안 동시호가. 그럼 3시 20분 끝나면 뭐 할까요? 여직원들이야 일일 정산하고 뭐 하겠지만, 남직원들은 뭐 투자 분석하고 고객들한테 이제 오늘 거 알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다 보면 또 딴짓도 해요. 뭐 하나 아시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아무튼 좀 안 좋은 거부터 이렇게 배워가더라고요. 이 증권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 한참 전에 그 돈인가?
라는 영화 그 증권회사 직원 펀드 운영하는 직원 얘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실화성일 수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거는 규모가 크잖아요. 회사 하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작전이라고 하는 주식, 그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뭐 한 7, 80% 현실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뭐 영부인이 주가 조작 논란으로 지금 4, 5년째 여야가 뭐 죽이니 살리니 지금 하잖아요. 본인은 진짜 철면피가 돼갖고 쌩까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고백을 해나갈 건데, 증권시장이 초창기 때 참 문제가 많았고, 제도적으로 미비했고, 어수선한 시장. 경제는 좋아져서 시장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실물 경제, 수출이 잘 되니까 저달러라, 저금리에, 저유가에 수출이 잘 되니까 고용도 늘고 내수도 활성화되니까 돈이 막 시동 유동자금도 좋고 실물 경제도 좋으니까 그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증권이 먼저 떴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네 부동산이 후행으로 한 번 올랐죠. 증권이 확 뜨고 1991년 4월 2일날 1000포인트 찍고 이제 그때부터 대세 하락장으로 3, 4년 가요. 그때 이제 묶여있던 돈들이 서서히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서 1차, 2차 부동산 상승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증권회사를 두 곳 다녔어요. 하나는 첫 직장은 D증권이고 두 번째 직장은 S증권인데 S증권에서 제가 작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작전에 가담해보니까 그 작전을 했던 사람들, 저는 배신을 당한 사람인데 해외 도망갔고 지하 주차장에서 목 매달아 죽고 교도소 가고 가정 파탄 나서 이혼하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신용 불량자 돼서 증권회사 직원 나와봐야 뭐 할 게 있어요. 샀다 팔았다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거만 써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을까? 리어카 과일 장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받아주지 않아. 다른 회사에서. 반사기꾼으로 하는 거 알아요. 뭐 있을 때는 엘리트로 보지만 나오면 취급을 완전히 뭐 반사기꾼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돼서 빚은 잔뜩 있는. 그럼 뭐예요? 거리에 자판 과일 깔고 리어카 하나 사서 과일 장사하는 것밖에 없지. 차 살 돈이 어딨어. 제가 아이러니 세상이라는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증권회사 직원이 비 오는 날 우산도 못 쓰고 다닌다. 들어올 때 라면 값이 없어서 라면 하나도 못 사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참 보기와는 다른 세상이다. 그런 시절이었고 동기들도 3년 못 버티고 나간 동기들이 한 반이고 반 이상 되고요. 이렇게 정년 퇴직한 애들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고 젊었을 때 샤프할 때
좀 나중에 배워야 될 걸 먼저 배워서 삶이 너무 왜곡되고 굴절돼서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20년 정도의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신용불량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 그 당시 하나 있잖아요. 그 가족이나 그 주변을 다 거지로 만들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저 이거 문구 좀 하면서 진짜 어렵거든요. 자영업자인데, 이거 하루하루 버텨요. 진짜 어려워요. 언제까지 버틸려나 모르겠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정부한테 좀 빨리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재충전하는 시간 돼서, 화이팅 하는 그런 시간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